인 시간입니다. 이두화 변호사,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뉴스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야당과 함께 24일까지 추경안 처리하도록 협의해 보겠다라는 것과 4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일정 부분 이제 성사가 됐기 때문에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던 그 전체적인 4대 개혁 중에서 그 노동시장 개혁 이 부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개혁 특위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 개혁 문제는 사실 저도 환노위원으로 있어봤지만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이 복원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노동계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와 협의도 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노동계와도 이 부분을 의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적인 여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 여론이 많아질 거고 또 노동계도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발히 노력을 하려면 당에서 일정 부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보였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청 관계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청 관계가 앞으로는 긴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은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이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하겠다라고 말했던 부분도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현기환 정무수석이 취임을 해서 의원들과도 많이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고위당정청 회의도 앞으로 원만해지고 당청 관계도 일정 부분 더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선 당정청 관계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노동개혁이든 개혁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당정청 협의한 거 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중심은 역시 여당이어야 됩니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청와대에서 여당을 너무 참 몰아붙였죠. 솔직히 짓밟았습니다. 이제 좀 여당 좀 국정의 중심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존중감이 있어야 당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당이 살아야 또 야당이 살죠. 그래서 당정청 협의를 여당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고위당정청 협의 청와대 비서관 있으면서 저도 간사 역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야정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국이 정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들 하신 것 같아요. 2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거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간사 간의 협의를 오늘 3차례 했어요. 내일 또 할 거고. 이게 추경안이 협의가 가능하려면 아주 청와대가 크게 여당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세입 결손 부분이 5조 5천억이 국채를 발행하는 걸로 추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연 3년, 4년 세입 결손이 10조 원 이상 계속 났어요. 이 세입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수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접근이 일어나고 있죠.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청와대에서 여당을 중심 잡게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분명히 이 말씀이 있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동안 2달 동안 여당을 그렇게 짓밟았으면 이제 여당이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인세에 대한 조정에 대한 여야 합의의 물꼬를 청와대에서 확 터주신 그런 당정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여야가 추경안이 좀 걸리적거렸던 부분이 야당 입장에는 법인세 인상 이 부분을 좀 확정적인 입장으로 좀 넣어야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 그렇죠. 인상이었죠. 이거를 국채를 발행해서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집어넣은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이거죠. 그게 청와대 눈치만 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청와대 눈치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증세에 대해서 반발감이 있고 또 법인세 인상이 모든 거의 해결책은 물론 아닐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다가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강석훈 간사라든가 기본적으로 그 여당에서 정책통으로 경제통으로 일하는 분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좀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추경 그 24일 날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당에서는 일정 부분 24일로 좀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 뭐 여야가 협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그 세입 결손 보전을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게 계속 누적되는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은 있어야 된다는 건 여당도 일정 부분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으로 접근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인세 조정이라고 용어를 상당히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협의되는 것도 법인세를 포함한 논의를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추경안 제대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의혹, 해킹 의혹 때문에 연기한 거다라고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네. 여야 협상에 나가는 분들, 우리 원내 대표부하고도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전혀 연계할 네. 의사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하. 추경은 추경이고 국정원 해킹 의혹은 깔끔하게 사실 규명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걸 빨리 해소하자 그런 입장이죠. 네.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그 별개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네. 말씀하시니까 정말 야당이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거. 네. 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여야가 이 문제의 추경은 사실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그런 타이밍이고 이 부분이 집행이 되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윤 의원님 말씀처럼 7월 내로 7월 24일 네. 정도에 결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와 연계해서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진상규명, 이 뭐 해킹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은 뭐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위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또 이 부분은 밝혀야 할 거고요. 또 이게 추경과 연계되는 건 부적절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추경과 연계되지 않는 이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좀 첨부.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노동개혁을 하자는 화두가 이제 네.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그 우리 변호사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와 대화 채널을 폭넓게 열어놓고 사회적 협의, 사회적 대타협의 방식으로 가야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 진짜 오래간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냈지 않습니까? 여야 정 노동계 다 합쳐서요. 그런 성과가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 동력으로 노사 문제, 노동 문제에도 노동자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사회적 대타협의 방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국정원 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의혹 제기다, 아니다, 왜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하느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크게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차량 번호판, 뭐 CCTV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 또 차량도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번호판이 녹색이냐 흰색이냐 이런 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 순위 중에 아주 높게 올라간 게 여성의 이제 드레스인데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냐 금색이냐 앵커님도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당 부분이 아마 30~40%는 한 무슨 색깔 그리고 60%는 무슨 색깔 아주 파란색과 금색이 아주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처럼 이 녹색과 흰색 그런 건 배경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판 색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왜 번호판을 교체했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차량을 교체했거나 아니면 차량 번호판을 바꾸거나 네.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차량 색깔, 그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차량 번호는 동일하다고 특히 등록증명서에 있는 번호
전후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차량이 교체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 CCTV를 그러면 그 흰색으로 보이는 그 당시에 CCTV를 계속 단계적으로 보여줄 테니까 영상을 다 보여줄 테니까 봐라. 그럼 그 영상에 보면 어떤 때는 약간 녹색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흰색으로 보이니까 이거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걸 봐야 되지. 그냥 이게 녹색, 흰색 사람의 눈만 갖고 내지는 일정 부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저는 국정원 이 직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배경이 있다 이런 걸 야당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좋지 또 여러분들이 추리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의혹을 확장하는 건 국민들한테도 뭐 불안감을 확산시키거나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사실관계로 뭐 이 부분이 의문이 있다고 하는 거는 또 경찰이나 또 뭐 국정원이나 밝혀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일정 부분 국정원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뭐 변호사님이라서 뭐 너무 말씀 잘하시네요. 이게 이제 사건의 뭐 본질은 전혀 아니죠.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뭐 자동차 번호판 이런 문제는 뭐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좀 국가안보를 애쓴 직원이 그 자살에 이른 그 과정에서 국정원 내에서 어떤 그 기간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위 이제 감찰이 좀 심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부적으로는 뭐 여러 정황들이 있고 이런 걸 다 합쳐서 그 경찰이 좀 더 그 자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빨리 좀 해소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국정원의 해킹 또 해킹 의혹 사건은 사실은 참 해괴망측한 사건이죠. 국가정보원이 해외에 있는 해킹팀이라는 업체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해서 그거를 수입해서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이 대북 그 공작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연구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국제적인 해킹 또 다른 해킹 그룹에 의해 가지고 폭로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정원이 했던 모든 행위가 전 세계 만방에 그냥 알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국정원의 위상이 참 국제적으로 실추되고 국가적으로 큰 위상에 망신이 낀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난 일은 그 시점이 2012년 총선 대선 시점이어서 혹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거를 이제 털고 가야 되는 게 국정원의 과제죠. 그리고 저는 더 크게 보는 거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 일이 드러나기도 전에서부터 핸드폰이 해킹당하고 또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있다라는 일반적 불안감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설정보팀이나 또는 뭐 사설 심부름업체나 이런 데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용해서 무차별적으로 해킹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정원 이외의 민간 차원에서도 실제 있는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이기에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원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기계를 이용해서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여기 대한 이야기도. 예. 저 우선 이제 이 국정원 직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뭐 내부 감찰이 압박이 돼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보위 위원으로 2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 분들보다는 국정원 직원들을 많이 봤겠죠. 그죠? 근데 국정원 특히 여당의 정보위 위원이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을 대면 보고를 통해서나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명감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이제 사이버 전사로 일하던 이런 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정말 안타깝죠. 근데 또 하나는 동료 간의 연대 의식이 아주 대단합니다. 동료 간의 유대 의식, 연대 의식이 대단한 게 한 새벽 6시면 출근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도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서는 게 당연한 게 내곡동에 6시까지 가려면 5시쯤 보통 용인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뭐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간의 연대 의식이 아주 투철하기 때문에 내부 감찰을 할 때도 이거는 뭐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또 이런 부분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누구한테 뭐 책임을 전가하고 압박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뭐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런 인과관계는 있었을 것 같지 않고요. 서로 간에 아끼는 마음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기밀 유지나 어떤 그 사명감이나 소명 의식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사건화되고 국정원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의 정부 때도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 국정원 직원의 어떤 투철한 그 애국심에서나 아니면 사명의식에서 비롯되는 사고방식의 차이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효용도 없고 민간인 사찰을 할 만큼 능력과 그 가용 인원도 지금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 해킹과 관련해서 시연을 해보면서 문재인 대표의 휴대폰, 스마트폰을 그전에 다 들여다보고 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표한테 악성 코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없었을 정도면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한다는 건 효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기본적으로 대테러나 대북 정보 활동을 위해서 했던 게 맞지 않을까 맞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요. 없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20일 날이죠. 엊그저께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국인 사찰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52.9%예요. 그리고 대북 활동에만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은 26.9%고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빨리 여야의 활동에 의해서 권위 있는 정보위원회 그리고 또 국민이 뽑은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의 검증을 제대로 받아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나서야 되는데 현장 검증을 먼저 해야 되느냐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언론 보도에도 그 애석하게 그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지운 파일들이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복구된 게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준비 없이 가가지고는 한번 들춰보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러고 그냥 준비 없이 갔다 그냥 나와버리면은 국민적 의혹이 오히려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나 우리 당의 그 위원들이 좀 더 준비하고 또 파일도 복구된 게 확인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야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 의혹이 많으니까 정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를 해야 돼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근데 여당 간사께서는 정보위 간사께서는 정상적인 정보위 소집조차도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 검증을 하려면 솔직히 국정감사 하려면 열흘 한 달 보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현장을 갑니다. 근데 자료 요청한 거 하나도 안 보내고 그거에 협조를 안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래야 될 그런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여당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현장 검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국정원도 직접 방문을 하죠. 이제 네. 정보위원으로 있으면 국정원을 방문을 하지만 한 번만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냥 다 준비해서 한 번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번 가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서는 그럼 어떤 방에서 어떤 컴퓨터를 두고 하드웨어를 두고 어떤 파일을 로그인했고 뭐 이런 걸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인원이 몇 명이 모여서 이 관련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원래는 국정원 직원들은 차단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옆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위 위원들이 어떤 때는 1, 2, 3차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1, 2, 3차장이 자기 산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몰라도 옆에 있는 일은 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1차장 산하에서 2차장 산하에서 3차장 산하에서 그러니까 1, 2차장 산하에서 3차장 산하에 있는 이 정보기술개발국에 어떤 일을 의뢰했는지도 그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필요한 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큰 의문은 무엇보다도 왜 안철수 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신가요? 위원장이 정보위를 왜 안 가시죠? 그럼 본인이 정보위를 가셔가지고 네. 지금 직원들 불러서 대면 보고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컴퓨터도 본인이 직접 가서 보면 이게 컴퓨터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국가안보상 사실은 원래는 밖으로 안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국정원 여러 번 방문하셔서 네. 그 이 컴퓨터에서 나온 게 맞는지 컴퓨터 직접 확인하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원본 제출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면 그 부분까지 듣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정보위 가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 입장인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정보지킴이의 위원장이죠. 그리고 그 위원회에 신경민 정보위 위원도 계시고 문병호 위원도 계시고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지 안철수 한 분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은 현장조사 가야죠. 근데 준비를 하려고 이제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펼칠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는 반드시 줘야 돼요. 그 원격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이게 대통령의 승인이나 영장이 없으면은 이 감청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사망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 포함 이런 것들은 네. 국가 기밀이면 대면 보고 받으면서 보안 다 하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애국심 없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가정보원의 비밀을 유지 안 해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믿고 국정원이 오히려 국민적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해소를 하려면은 야당의 국민 신뢰, 이 부분에 전문적 국민 신뢰가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오히려 의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보위 들어오셔가지고 네, 국회법에 따라서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준비가 되면은 사보임에서 정보위 들어가십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핵심에 바로 이르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장을. 가셔도 될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내용은 한 번 정도나 가면 아마 또 그렇진 내릴 않을 거예요. 겁니다. 그렇진 뭐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에게 팽팽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보에 가서 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아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당연히 가면 되지 당연히 않느냐 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기밀사항은 국회 정보위원한테 보고할 수 있겠거든요. 국회법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죠.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인 이두화 변호사, 윤우덕 새정치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